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더운 지방에서 만든 얼음은 금방 녹아 물이 되고, 또 추운 지방에서 만든 차는 금방 얼어 얼음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는 태양이나 달,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도 그 특성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쌍둥이는 좀 비슷한 게 많죠. 그래도 비슷할 때 태어나니까. 이렇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태어난 성품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성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특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 그 모양, 용모 또한 그 천성에 맞게 용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과 우리 용모하고도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 있죠? 종 치면 땡땡 치는 종. 이런 종이나 악기가 생긴 형태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듯이 천성에 따라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성에 의해서 사람의 용모도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도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똑같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용모와 천성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모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기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감 능력, 영원히 느끼는 기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얼굴에 나타난 이와 같은 특성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예, 관상을 본다, 또 관상쟁이, 이런 말이 전부 다 가르쳐 쓰는 말이 관상입니다. 눈이 가늘고 찢어진 사람은 속이 좁고, 눈이 가는 사람은 어딘가 속이 좁아요. 예. 또 이 코끝이 둥글고 또 선이 곧은 사람은 부자가 되며, 또 용모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은,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쓰레받기, 빗자루보다 더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저분하게 더러운 사람은 생각 또한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말이 모두 이 생긴 틀을 보고 그 천성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유튜브에서 그 사람도 하고 있던데, 전직 기자라고 하면서 머리털에기도 아주 더럽게 생겼고 수염도 더럽게 생겼고 아주 더럽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 얼굴로다가 땅바닥에다 청소하면은 아마 땅바닥이 더러워질 겁니다. 틀림없이. 좀 더럽게 생긴 인간이 있어요. 예.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용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성형수술입니다. 사실 용모가 변하면 악기의 형태에 따라 소리가 바뀌듯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모가 바뀌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하는 사는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늘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특성,
즉 천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못생겨서 관심을 못 받던 사람이 예쁘게 변하면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천성마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게 변하면은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쳐다는 보죠.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천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은 그렇게 안 바뀐다 이거예요. 원래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천성과 다르게 바뀐 현실 때문에, 자기 천성하고 다르게 바뀐 현실, 얼굴이 예뻐졌다 함께 이렇게 바뀐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운명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거울 보면은 이쁘고 남들도 또 이뻐해주고 그래서 좋겠지만은, 그런데 천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형태의 운명보다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천성이 더 강해 어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이쁘게 변했는데 천성이 바뀌질 않았어요. 천성이 지저분해. 그러면은 거기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어색하게. 여기서 어색하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언밸런스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때문에 인공적인 외모로 바뀐 운명을 살기보다는, 일부러 그렇게 막 이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천성에 맞게 사는 것이 더 무난하고 편안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일단 하죠. 하고 전부 다 좋다 그러죠.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뭔가 갈등이 안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질 않으니까. 외모가 바뀌면 운명 또한 바뀌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가면을 쓴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진짜 인생은, 그러니까 운명이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본인의 그 마음까지, 마음의 갈등까지, 이것까지 생각하는 진짜 인생은 바뀐 운명보다 더 괴로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짜 인생은 겉보기에는 남들로부터 뭐 관심도 받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무언가 안에서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나이가 한 40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옛날에 그 선풍기 아줌마로 잘 알려진 한혜경 씨는 20대 때에는 예쁜 용모였지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20대 때 한혜경 씨입니다. 저 사진이. 저 정도면 이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보다는 좀 못한가? 본인들이 볼 때 어때요? 저 여자가. 저 정도면 이쁘죠? 예. 그런데 저렇게 이쁜 아줌마가 성형을 잘못해가지고, 성형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왜냐면 자기 턱이 좀 약간, 턱이 좀 약간 이렇게 넓다고 본 거예요. 자기는 저 정도면 넓지도 않은데 저걸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선 잘못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저렇게 변했습니다. 얼굴이 바뀌어서 운명 또한 좋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자기가 뭘 집어넣고 해서 성형을 잘못해서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풍기 아줌마예요. 그런데 저렇게 바뀐 운명보다 더 괴로운 것은 원래 생긴 모습의 천성이 저 바뀐 저 운명과 맞지 않아 찾아오는 마음의 갈등인 것입니다. 자기 천성은 저렇지 않은데 저렇게 생겼으니까 천성과 저 용모, 저 얼굴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혜경 씨는 57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즘은 57세면 젊은 나이죠. 그래도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7세 때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세상을 죽었어요. 천성과 운명의 갈등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결국은 저 한혜경 씨를 이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듯 바뀐 운명과 천성은 갈등을 일으켜 좋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용모가 바뀌어 운명이 좋아졌든 반대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나빠졌든 그 운명은 천성과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언밸런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뭔가 속은 갈등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기차 바퀴를 자동차 바퀴로 바꾸고 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차는 바퀴에 타이어가 없죠. 고무가. 그 타이어 있는 자동차 바퀴를 놓고서 달리면은 잘 되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혜경 씨는 저렇게 못생긴 걸로 표현했지만 한혜경 씨는 그는 반대로 못생긴 사람이 예쁘게 변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영혼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자기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가책은 또 그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 불미스러운 미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생긴 여자가 애를 낳으면 이상하게 머리가 좀 이상한 애가 나온다든가 어딘가 이상한 처음부터 저렇게 선풍기 아줌마 같은 애가 나온다든가 뭔가 이상한 애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영혼에 그런 것들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것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어진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씩 고치는 건 괜찮아요. 약간씩 티 안 나게. 그걸 그냥 뜯어서 A를 B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갑자기 저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 우주를, 칼 융 아시죠? 뭐 정신분석 이런 거 했던 칼 융은 양극적인 것을 포괄하는 신성을 가진 신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양극, 서로 다른 극을 포괄하는, 같이 포괄하는 신성을 가진 신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주를. 여기서 양극을 포괄한다는 뜻은 남자와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 또 자석의 N극과 S극, 또 이런 물체들은 다 입자죠. 저게 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런 거 입자야. 근데 보이지 않는 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동이죠.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은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지만 진짜는 같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남자와 여자는 틀리지만 남성 안에도 여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성 안에도 남성이 있고, 그리고 입자와 파동, 또 N극과 S극은 결국은 한 몸이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칼 융은 우주를 그와 같이 그런 신과 같은 것이 우주다라고 설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한 몸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우주는 전부 다 아프락사스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존재와 작용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하고 또 움직이는 것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보기에는 다른 거지만 존재와 작용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주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작용을 일으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움직여야지 존재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존재와 움직임은, 작용은 같은 아프락사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도 뭐 진보와 보수, 또 좌파와 우파 둘로 나뉘어 서로 다투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주의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든지 보면 전부 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짧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우주의 작용이에요. 그래야지 작용이 일어나요. 작은 놈하고 큰 놈하고 같이 있어야지 뭐가 벌어지고 그러지, 다 똑같으면 우주는 정지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우주는 항상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존재와 작용은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용이 바른 작용을 해야지 그 존재가 존재해요. 그렇지 않고 작용을 잘못하면 존재는 멸망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은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 작용이 잘못됐으면 부서져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모가 바른 사람은, 어딘가 생긴 게 그래도 바르게 생긴 사람은 활동 또한 올바르지만 그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생각 또한 이상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용모가 바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행히 그래도 용모가 바른 쪽이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예. 저 이북은 사실은 나는 이 정치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내 나라기 때문에. 이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김일성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같은 식구를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북에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아놨으니까 못 가게. 또 나라도 아닌 집단을 나라처럼 내세우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저것도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예. 지금은 그 손자가 다 허물어진 그곳을 안간 힘을 써가며 계속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그곳 통치자들은 우리 민족이기 이전에 우리의 적입니다. 적. 아셨어요? 김정은이, 김영철이, 김여정이, 얘네들 다 우리 적이에요. 적.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구를 헤어지게 만든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인지 친구인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북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며 또 이북 통치자들을 같은 식구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아적인 것입니다. 아적. 아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적은 내 편에 있는 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적이고 옆에서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역시 나한테는 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적이 상당히 많죠 지금. 예. 내 평생은 거의 그런 곳에 이전 나라에서 살았어요. 방금 아적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내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공간을 우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우리나라.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여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민주주의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소련도 땅덩어리가 커서 그러지 저거 거지 나라예요. 저거도 가면 여러분들 돈 가지고 가보세요. 살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거짓말 같죠. 그래도 소련인데 없어요. 옛날에 그 소련이었을 때,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이었을 때 가면은 막 군인 애들이 와요 나한테. 걔네들이 그래도 뭔 좋으냐면 옷은 좋습니다. 그래도 털이 좋아가지고 모자하고. 근데 나한테 와서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이러나. $100에 사라고 총. 자기 총 팔아먹고 있어요. 그 군인 놈이. 이게 소련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이북 통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곧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왜 적이냐? 이북 통치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북 통치자들을 뭐 좋게 말하거나 우호적으로 대하면 적이에요. 우리한테 그 사람들. 지금 여기 많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나만 해도.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 편안한 데서 사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는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는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은 100번 들어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북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이북을 너무 몰라요. 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활동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활동을 하면 나라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코 올바른 작용이 아닙니다. 작용은 이 우주는 그래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올바른 작용을 하면 생기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그릇된 작용을 하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항상 신선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진보가 되었든 아니면 보수가 되었든 그것도 아니면 좌파든 우파든 하여튼 이런 건 옛날부터 잘 만들어요. 당파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북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예. 이북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이북을 좋게 생각하면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적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적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계를 확실하게 잘 몰라.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어디 가면 나라 취급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때문에 그들 역시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이북에서 탈북하여 내려온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우리하고 말도 틀렸지. 여기까지 우리는 영어 쓰는데 지네는 이상한 나라 말 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그들이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곳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쟤네들은 자기 안에 역량을 발휘할 줄 몰라요. 싸울 줄만 알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사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북의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저것들 다 몰아내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도 머리가 좋죠. 빨리빨리 하죠. 근데 지금 저것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한에 있는 것들이 더 문제죠. 현재 이북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호적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북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적. 벗이 아니에요. 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아요. 무슨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주 떳떳하게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그런 거 말해도 가만 놔두는데. 이북에서 그렇게 얘기해봐요. 당장에 갈아 죽여버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이북에 가면 반드시 총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 망국이 그 친구. 요즘은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망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망씨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망국이도 사회주의 한다고 하면서. 그럼 걔가 이북에 가면은 이 귀여움 받을 것이냐? 아니에요. 가자마자 죽여버려요, 저거는 거. 왜냐? 이북은 종교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북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북은 종교국가예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김신의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최고 존엄이라고 해서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북이에요. 그 이북은 종교국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필요 없죠. 이북에서 신은 누구라고요? 최고 존엄이 결국 최고 존엄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에요. 그게 신은 잘못이 없잖아요. 지가 다 잘못 저질러 놓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이 김영철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내가 남한에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면 그들은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북이라는 사회는 주종밖에 없어요. 주종관계밖에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 편입니다 하면은 말 안 듣는 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가서 거기 가면 체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쪽 애들이 우리한테 오면 고생하듯이 우리도 저쪽 가면 저 체제가 잘 몸에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 식으로 하면 말 안 듣는 종 알죠? 종. 땡땡 치는 종이 아니라 주종 관계할 때 종, 노예, 말 안 듣는 노예라고 해서 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민중인 것입니다. 예. 우호적으로 이북을 대하는 인간들은 이북에 가면 다 죽여버려요. 안 살려줘요. 저것들은 먼저 죽여버려요. 우리보다 먼저 죽을 겁니다. 저것들이. 잘난 척하지 말라고. 참 보세요. 금강산에 누다가 집 져놓은 거 다 내들여서 허물어봐라. 그럼 만나자. 뭐하라 만나자 그래. 그거 보고 싶어요. 만날 필요 없다. 종이로 하자.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자존심도 없는지. 참. 잘 살면 뭐예요. 자존심도 없는데.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 우리를 보기를 그렇게 개떡같이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라고 우리를 나라가 저렇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아직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가 무서워요. 우리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현실과 사상을 구별할 줄 몰라. 그게 주체사상, 사회주의 다 뻥이에요. 그거. 현실과 사상을 구별할 줄 몰라 거짓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망국이도 그런 인간이죠. 그 인간은 아주 자본주의의 골수분자예요. 돈 빼먹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인데 그래요. 서울대학교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또 딴 데도 사면서 양쪽으로다가 돈 받아먹고, 하여튼 나가자마자 돈 받아 챙겨먹고 그래요. 그게 자본주의지. 그게 그 인간이 게 사회주의예요. 어쨌든 현실과 사상을 구별할 줄 몰라 거짓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이들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적. 친구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적이에요. 적. 또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화풀이로 저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달라붙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아픔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엔 많죠. 우리나라도 잘못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아주 좋은 노래예요. 전부 다 뭐 아침 이슬 이런 노래들은 좋은 노래입니다. 그거는 누가 들어도. 왜 그런 것이 갑자기 금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금지시키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나라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다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쪽으로 또 올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결국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잘못된 통치자들이 자신만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괴롭혀왔습니다. 나도 많이 당했어요. 나도 이렇게 나는 하나도 안 당하고 산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 죄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별 이상한, 정말 그 갈레오보다 더 이상한 소리도 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발전해 온 것입니다. 나라가 좀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이 나를 그렇게 한 거지, 모함한 거지. 그렇다고 나라를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는 나라 배신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더욱 발전된 나라로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적편에 가서 달라붙으면 나라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움직여야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다른 상대가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확고부동한 존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툼이 멸망을 위한 작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툰다 하더라도 그 다툼은 반드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다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면서 다투있죠. 지네들끼리 다퉈가지고 나라가 깨져나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다툼을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싸우는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니까 갈라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두 쪽으로 쪼개져가지고 데모할 때 봐요. 얼마나 웃기나. 아니, 데모도 한평생 동안 법하고 살아서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위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딘가 모르게 용모가 반듯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만화책이나 괴물 영화에 나올 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경 끼고 그 셉셉이 같은 눈 가지고선 그 다니는 사람 계급은 높아요. 나라에서 지금. 또 간혹 또 모양이 반듯하더라도 모양, 그 망국이 같은 사람은 모양은 반듯하잖아요. 얼굴만 보면 여자들이 다 반해요. 말만 나오면은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냐? 집중된 기운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있고 집중된 기운이 없거나 또 너무나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그 갈릴레오 같은 인간 뻔뻔이죠. 망국이도 뻔뻔이고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마치 그 뻔뻔함이 떳떳함처럼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리 판단에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그들 속마음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소리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현실과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의 입장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북애들 억지 부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 지금 스포츠 한다고 불러다 놓고선 상대편 나라 국가가 나오니까 도망가 버리고 거길 왜 가요, 거기를.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은 민중이 문제예요, 민중이. 그들이 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도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말은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누가 말을 해도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틀려도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알면 그 말은 억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요. 저 인간들이 말하면 앞뒤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자유분방해요. 그러나 억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적인 줄 알면 저게 억지인 줄 아는데 적인 줄 모르면 저게 억지인지 맞는 소리인지 그걸 구별 못한다 이거예요. 또 그들 역시 그것을 몰라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것들도 몰라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말하니까 그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같겠어요.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현실 또한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옳은 건지 누가 그른 건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부터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 좋은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물 좋은 사람은 천성 또한 훌륭해서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와 그리고 태평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누가 훌륭한 인물인지 잘 살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